바로 어제였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 부부가 같은 날 법정에 섰습니다. 어제 법원에 출석하던 두 사람의 모습 잠시 보시죠. 증인 5명 신청한 거 왜 하신 건가요? 근데 오늘 증인 신문 좀 어떤 것들 위주로 확인해 보실 계획이세요? 재판 계속되는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자, 이재명 대표는 위증 교사 혐의 재판 때문에 법원에 출석을 한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와 관련해서 그동안 정치권에서 오갔던 과거의 발언들을 짧게 준비해봤습니다.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위증 교사 네, 계단 조심하시고. 신작 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기초적인 사실은 좀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에게 접근하여 허위 증언을 요구했습니다. 이 위증은 그냥 위증이 아니라 재판 결과를 뒤바꿀 만한 위증이었고 그 결과 이재명 지사는 경기지사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대선에까지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국무위원이 21명인데요. 그 중에서 10명 정도를 탄핵 이미 했거나 탄핵 위협한다고 하는데요. 저를 비롯해서 지금 얘기되는 분들이 무슨 형사재판을 받거나 기소된 바가 있습니까? 위증교사라도 했습니까? 자,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재판은 70일 만에 재개가 된 건데요. 이미 과거에 지금 재판이 끝난 검사 사칭 사건과 함께 연루됐던 KBS PD가 지금 어제 위증 교사 사건에 나와서 과거 사건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아주 강한 비판을 쏟아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2002년도에 변호사 할 때 검사를 사칭했어요. 검사를 직접 사칭한 건 아니고 KBS PD한테 검사 역할을 하라고 하면서 검사 그 사칭된 검사의 이름하고 뭐 전화번호 그다음에 이러이러한 거 물어보라고 시장한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공동 정범으로 사칭을 갖다 한 건데 그래서 공무원 자격 사칭죄 플러스 무고죄로 대법원까지 가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된 게 2002년도거든요. 네. 그런데 2018년도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와가지고는 자기가 검사 사칭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2019년에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받는 와중에 그때 그 김병량 시장의 비서였던 김모 씨한테 압력을 가해가지고 아 진짜 맞다. 그 원래는 이제 김병량 씨 그 캠프에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그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모의가 있었다. 이런 취지로 그 김 비서가 이야기를 한 건데 그게 위증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위증을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계속적으로 압박을 했기 때문에 위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김모 씨가 다 자백을 갖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검사 사칭을 했던 KBS의 최 PD가 어제 나와가지고 맞다 이재명 대표가 검사 이름 이야기하면서 메모지에다가 질문도 적어주고 그래서 내가 그 위증한 것이 검사 사칭해가지고 처벌받은 것이 맞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한 며칠 전에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시호 씨 이야기를 하면서 장시호 씨한테 모해 위증 교사를 했던 어떤 검사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행위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다. 다시 말해서 네. 위증을 교사하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다라고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위증교사죄 본인의 위증교사죄에 대해서도 좀 엄하게 그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이 기사를 좀 접했을 때는요. 네. 이재명 대표가 검사를 사칭했다고 하니까 일반인들은 법적 상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전화해가지고 저 검사입니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접적으로 전화한 게 아닙니다. 옆에서 코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좋습니다. 코치를 했다는 것도 이재명 대표는 부인하고 있지만 만약에 코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의문스러운 건 뭐냐면 직접 전화를 해서 사칭한 사람은 선고유예를 받고 그 옆에서 코치를 한 사람은 벌금 150만 원이 나왔어요. 저는 이재명 대표.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건 충분히 억울할 수 있다. 그리고 이재명
이재명 대표가 지금 위증교사라고 하는데 김진성 씨에게 이제 위증교사 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분한테 10년도 더 된 오래된 얘기에 대해서 자기를 위해서 좀 증언을 해달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김진성 씨도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거 아니에요. 자기 얘기도 안 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설명이 길어졌는데 그런 것을 법정이 봤을 때 그게 위증교사인지 아니면 과거에 대한 설명인지는 재판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위증교사 재판이 70일 만에 열렸는데 증인 5명을 추가해달라고 이재명 대표 측이 또 재판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어제 재판부가 추가 증인 5명을 채택을 했는데 이 부분을 두고요. 이게 또 이 내용 자체가 시간 끌기가 아니냐. 또 이렇게 해서 또 끄는 거냐. 뭐 이런 지적이 있더군요. 기사에. 그렇습니다. 이 증인을 만약에 추가로 신청을 하게 되면 하루에 불러서 다 증인 신문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말 그대로 지금 5명의 증인을 추가 신청했기 때문에 최소 재판이 이 3, 4회, 길게는 5회 이상 늘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재판이라는 것이 오늘 하고 내일 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하면 보통 일주일에서 2주일 후에 재판이 재개가 되기 때문에 증인 5명을 추가로 신청하고 이걸 재판부가 받아들인다면 이 위증교사와 관련된 이재명 대표 재판은 최소 2달에서 석 달 이상 더 늦게 선고가 나오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이른바 속칭 사법 리스크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비교적 이 내용이 비교적 간단해서 빨리 이 판결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됐는데 지금 증인 신청이 추가로 제기되고 또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방금 말씀 들으신 것처럼 한 2-3달 더 연장되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하고도 좀 맞물려 있습니다. 네. 8월에 지금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 전에 위증교사와 관련된 선고가 나오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증인 신청은 과거에 했지만 이제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더 늘어나게 됐다. 기간이 말씀하시죠. 자꾸 이렇게 재판하면요. 법원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겁니다. 네. 이 재판이 한 달에 한 번 하거든요. 다음 재판이 언제냐면 6월 10일이에요. 그 다음 재판 언제냐? 7월 8일이라고요. 그런데 같이 검사 사칭을 했던 조금 전에 강성필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그 최 PD는 취재의 공익 목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개전의 정이 현저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선고 이유가 나온 거고 이재명 대표가 벌금 나온 거는요. 반성을 안 했기 때문에 벌금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같이 검사 사칭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인정을 했고 그다음에 실제로 위증을 했던 내가 교사 받아가지고 위증했다 하는 사람도 인정을 갖다가 했는데 도대체 저 재판부는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길래 저렇게 재판을 질질질 끄는지 5명 받으면요. 재판 5번 더 해야 되고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니까 연말까지 재판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